8만대청인 김정입니다. 이번 시간 8만 개 중 드디어 35번째 시간이고요. 저저번 시간부터 기초의학과 대학의 필수 과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왜 기초의학이 무너지고 있는지, 의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점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의학의 초석을 잘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후학양성, 주니어 양성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학뿐만이 아니라 철강, 반도체, 원자력, 운동, 예술 모든 분야가 다 동일합니다. 정말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진학해서 1년에 기본 등록금만 1,000만 원 이상씩 내고 졸업을 하고 기초의학을 전공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정말 막막한 것이 지금 젊은 의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주변 의대 동기들의 90% 이상이 병의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기초의학의 뜻을 둬서 단 1% 미만의 의사가 돼서 결과와 미래가 불투명한 연구와 논문을 붙잡고 불안정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렇게 자신있게 기초의학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학병원의 기형적인 병원 시스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바로 펠로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펠로우가 남아서 부교수, 정교수가 돼서 끊임없이 본인 전공과 관련된 연구와 공부를 해야 대한민국의 의학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펠로우가 부교수나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리도 적재적소에 놔야 되겠지만 영향력 있는 논문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논문도 끊임없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펠로우들이 연구와 논문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진료도 봐야 되고요,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전공의들이나 학생들까지 교육하는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 있습니다. 바로 병원 매출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매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과마다 따로 나오고 매출에 따라서 과의 분위기가 묘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속한 과에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위에서 쪼아댑니다. 병원이나 회사도 그러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진료에, 수술에, 매출에, 교육에, 게다가 연구까지. 실화냐? 젊은 펠로우들이 이것을 버티고 부교수나 정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양질의 논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에 대한 해결 방법,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두 가지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에 좀 더 집중하는 의사과학자, 임상에 좀 더 집중하는 의사과학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있을까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뒤늦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의사과학자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도 역시나 우리나라 지금 상황처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임상과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싶다면 임상 과정을 다소 이렇게 줄여주는 방식으로요. 또 당연히 멘토링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과학자는 소수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 주변의 유혹들 때문에 그런 힘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미국에는 보조금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의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의대생이 있는데 학자금을 못 낸다면 이런 비싼 학자금 부담을 덜어줘야겠죠. 등록금을 못 내고 허덕이고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기초의학 공부가 되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스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원, 제약회사, 대학교, 산업체, 벤처캐피탈들이 한 군데 뭉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초의학 기술이 있어도 0푼의 자본이 투입이 된다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한 군데 뭉쳐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의학, 바이오 중심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생 때부터 연구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의사들과 또 국민들이 의사과학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보다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과학자도 정말 훌륭한 의사이고 대한민국의 의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서울대 융합의학과 이사람 교수님 만든 스파크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창업이나 특허를 내고 싶은 그런 대학 교수와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을 이어주는 플랫폼인데요. 전문성 있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병원뿐만 아니라 의학 산업계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다가 동네 병원으로 나온 동기들이나 선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마음 한켠에는 의과학 연구에 대한 이런 불씨와 열망이 아직 살아있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쉽게 얘기해서 돈 벌어놓은 게 없으면 교수 절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이게 젊은 의사들의 현실이고요. 왜냐면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들에게도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사 정보 그리고 산업체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기초의학은 갈수록 불투명해질 것이고 생명과 직결된 여러 과들도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들도 본인이 행복해야 환자들도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이 모두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